시차 적응도 아직 덜 되고 오라지오의 강한 체력을 따라다니다 보니 또 아말피에서 소렌토 왕복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너무 지쳤나 봐요. 깔로페짜띠까지 가는 길에 저는 끙끙 앓다가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참 자고 깨어보니 도착해서 길가에 있더라고요. 안드레아는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 일찍 도착해버려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어요. 탄이 구글로 그 마을에 단 하나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냈죠. 가보니 이제 막 오픈하려는 중이었고 주문은 가능하다고 해서 앉았습니다. 관광객 따윈 단 한 명도 온 적 없을 오래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영어 메뉴 따위 있을 리 없고 핸드폰 번역기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는 그나마 알 것 같은 까르보나라를 시켰어요. 근데 타니는 주문 받으러 온 셰프께 추천을 부탁했죠. 마카로니라는 것 같은 메뉴를 추천해 주셨고 그걸 시켰어요. 저는 속으로 그냥 제일 비싼 거 권해준 거 아니야? 요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와서 자기 핸드폰을 주며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주문할 때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통화로 이야기 나눈 분은 셰프님의 언니인 마리아라는 분이었고 원래 식당에서 주문은 에피타이저, 첫 번째 요리, 두 번째 요리, 디저트 이렇게 하는 건데 너희가 주문한 건 첫 번째 요리만 2개 한 거다.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요리 고르는 것을 도와줄까?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타니가 시킨 마카로니는 이 식당에서 직접 뽑은 구멍이 뚫린 짧은 면의 파스타라고 여기 대표 메뉴래요. 아주 잘 선택한 거라고 했어요. 정통 이탈리아 음식 먹기엔 아주 좋은 식당에 잘 왔다고 환영해 주셨고 또 친구가 되고 싶다며 제 페북 주소도 물어보셨어요. 뜻하지 않은 환대와 따뜻한 설명을 듣게 되어 마냥 고마웠습니다. 제가 시킨 까르보나라는 그야말로 이탈리아식이라 소스는 면에 묻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면만 있었는데 타니가 시킨 마카로니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살짝 매우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진짜 한국에 돌아가도 생각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 오면 꼭 먹고 싶던 메뉴 중 하나인 아란치니도 반가워하면서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도 작은 마을이라 혹시 아실까 싶어 안드레아 사진을 보여드리고 얘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역시나 잘 아시는 듯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멋진 식사를 마치고 커피까지 한 잔 시켜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안드레아가 오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 이 친구 매우 바쁘다고 했는데 방해 안 하려고 시간 맞춰 만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왜 알렸을꼬. 걱정되는 마음 반, 반가운 마음만 기다렸는데 곧 들이닥친 안드레아는 일찍 도착했으면서 왜 연락 안 했냐고 툴툴대는 거예요. 방해될까봐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하니까 고개를 막 저으며 서운해하더라고요.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왜 점심을 식당에서 먹었냐고,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기에 15유로 정도 냈다고 하니까 얼굴이 좀 풀어지면서 식당에서 조금만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제서야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에피타이저와 아란치니 그리고 요리 2개에 커피까지 마셨는데 와, 너무 저렴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했죠. 안드레아는 우리를 아담한 2층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만 사용할 수 있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오라지온에서도 물론 편하게 해주었지만 그래도 폐 안 끼치려고 조심조심 해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곳은 원래 할머니 댁인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돼서 비어있던 거였어요. 가장 좋았던 건 2층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 아침만 해도 몸도 안 좋고 기분도 다운돼서 우울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니. 여행은 좋은 일, 나쁜 일 번갈아 가며 생기는 것 같았어요. 사는 게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 안드레아가 와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엔초비 피자를 먹어봤는데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약간 맵고 짠 맛의 피자였어요. 특이했습니다. 치즈가 듬뿍 올려진 햄이 있는 피자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식사 후에 우리가 계산하겠다고 하자 안드레아가 너네 아직 계산 안 했어? 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아버지가 계산을 마치신 후였어요. 재워주고 차로 식당에 데려와주고 피자까지 사주고 너무 고맙고 황송해서 민망할 지경이었죠. 게다가 우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생수 2통까지 챙겨주고 갔어요. 깔로페차띠의 사람들은 식당 셰프님도 그렇고 안드레아와 부모님도 우리의 달코 다른 계산적인 생각이 부끄러워질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깔로페차띠는 작은 광장 한 개, 작은 레스토랑 한 개가 있는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정말 조그만 마을이지만 저 너머 바다가 보이고 아름다운 언덕과 계곡이 있고 그곳엔 동글동글 귀여운 올리브 나무들과 포도, 오렌지, 레몬 나무가 무성하고 가축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정말 천국같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문만 열면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니 먹고 살 걱정만 없으면 정말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은 안드레아가 모교인 칼라브리아 대학에서 자신이 쓴 책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발표회에 띄울 영상 작업도 스스로 할 만큼 능력 있는 친구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타니가 조금 도움을 주었죠. 좀이라도 도울 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드레아는 여행 경험이 엄청나요. 카우치 서핑 친구 수도 제 10배인 160여 명이고 좋은 레퍼런스도 120개가 넘어요. 유럽 전역을 자전거 여행한 경험을 책으로 썼대요. 나도 하나 사줄까 싶어 한 권 들고 봤는데 사진은 하나 없고 몽땅 이탈리아어만 가득해서 포기했습니다. 1시간 거리의 대학에 가는 길에 안드레아와 나도 잘 아는 팝송을 틀고 함께 노래 부르며 즐겁게 갔어요. 강남 스타일도 나와서 신나게 같이 불렀어요. 깔로페차띠에 얼마나 있었다고 칼라브리아 대학이 있는 코센자는 무척 큰 도시로 느껴졌어요. 영화 배우 닮으신 안드레아의 교수님도 만나뵐 수 있었는데 코레아에서 왔다니까 남이냐 북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친구 덕분에 이탈리아 대학 내 여기저기를 마음 편히 구경했습니다. 도서관도 가보고 카페테리아도 가보고 점심을 거기서 해결했는데 안드레아가 학교 다닐 때 여기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업원 중 그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생수와 환타 등을 공짜로 주셨어요. 저는 벼르고 별렀던 식전주 스프리트를 보고 완전 반가워서 시켰는데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달달한 오렌지 맛이라 홀짝홀짝 잘 마셨는데 도수가 꽤 높은 거였더라고요. 다 마시고 해롱해롱 대다가 정작 안드레아의 발표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뒤쪽 소파에 뻗어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원래 예민한 데다가 불면증이 있어서 아무 데서나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발표회장 소파에서 잠들어 버리다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발표회 도중에 잠이 깬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슬금슬금 촬영 중인 타니한테 갔죠.
많은 사람들이 온 건 아니었지만 중간에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고 안드레아는 아주 열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탈리아어라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영상의 마지막에 영어로 그를 맞아준 호스트들에게 감사한다. 그에게 잠자고 쉴 곳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 열정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무척 감동적이었죠. 안드레아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도 그런 것이었구나. 여행자의 입장에서 여행자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잘 알기에 자기 일처럼 베푸는 거죠. 말은 행동이 따를 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드레아가 발표가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청중들에게 우리를 소개시켜서 딴짓하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차오 했어요. 밤에 다시 안드레아네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근사한 이탈리아 음식을 정성 들여 차려주셨어요. 집에서 만든 치즈, 집에서 만든 와인, 집에서 만든 살라미. 특히 제가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해주신 가지 요리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넙죽 먹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요리더라고요. 이탈리아 가정식을 먹고 싶다는 소원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탈리아 남부는 북부랑 달리 일자리도 별로 없고 가난한 편이래요. 하지만 우리는 안드레아에게 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 중 가장 부자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으니 부러울 게 뭐가 있냐? 하고 얘기했어요. 안드레아 아버지는 마을 중앙 광장에 안티코 바 델 센트로라는 곳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름은 반데 작은 마을이라 가게가 거의 없어서 여기서 먹을 것도 팔고 수제 젤라또도 팔고 술도 한잔할 수 있는 종합 잡화점이라고 할까요? 선물한 이탈리아와 안드레아 네임택을 아버님 바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셨어요. 푸근한 인상이 정말 정 많은 이탈리아 할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젤라또와 전통 음식을 잘하시고 손뜨개로 집안 모든 소품을 만드시는 손재주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김치전이라도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식사를 해주시는 바람에 타이밍을 못 잡아 대신 갖고 간 김치캔과 몇 가지 선물을 드렸죠. 어머니는 직접 드신 레이스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이 레이스는 소중히 갖고 와서 집에 잘 놓아두었어요. 제가 소뜨개를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의 원래 주인이신 외할머니는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안드레아는 우리를 아메리칸이라고 소개하더군요. 할머니가 아는 유일한 외국 사람이란 개념이 아메리칸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려야 이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계속해서 볼키스를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되풀이 하셨어요.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고 귀여우신 할머니였어요. 사촌인 지오르지아는 4살인데 우리 손을 잡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알아듣건 말건 이탈리아로 열심히 뭘 설명해 줬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마을 아래쪽에는 안드레아네 가족 농장이 넓게 있었어요. 농장 한켠엔 작은 집이 있는데 바베큐장, 벽난로, 피자 화덕, 침대 이런 것들이 있고 농장일 하면서 쉬는 곳이래요. 작년에 만든 와인을 한 잔 따라줘서 맛봤어요. 별장 같은 집과 넓은 과수원과 가축들을 보니 경제적으로도 안드레아는 부자가 맞구나 싶었어요.
안드레아와 사촌인 사이먼과 함께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옛 마을터였던 언덕에 가서 교회와 폐 건물을 봤죠. 사이먼한테 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사니 좋겠다, 부럽다 하니까 자기도 오늘 처음 와봤다며 우리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깔로페짜띠의 마지막 날 안드레아 이모 댁의 초대로 점심을 대접받았어요. 안드레아 어머니와 같이 음식 솜씨가 매우 좋으셨어요. 싫어하던 올리브의 원래 맛이 이 맛있는 것이었던가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 디저트로 나온 티라미수 케이크는 그땐 이미 배가 너무 불러 많이 먹을 수 없는 게 억울할 지경으로 맛있었고, 집에서 만든 카놀리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죠. 한국서부터 궁금한 음식 중 하나였거든요. 이탈리아 가정식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홈메이드 리코타 치즈가 너무 고소하고 깔끔해서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칭찬했더니 그 커다란 덩이를 싸주셨어요. 사양은 소용이 없었죠. 이 가족의 친절은 정말 어디까지인지 정말 송구스럽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가족 한 분 한 분과 볼뽀뽀를 하고 너무 아쉽고 힘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안드레아의 가족은 이탈리아에 있는 또 다른 내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포근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살짝 눈물을 훔쳤어요.